124만 명의 고객들이 RC를 확인하고 들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태직권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은행이 망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망하는 경우 보셨습니까? 내가 보험료를 낸 그 보험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요즘 뉴스에 나오는 한 뉴스, MG 손해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팩트를 말하면 아직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을까요? 보험회사가 망한다 안 망한다를 기준을 정할 때 뭘로 기준을 정할까요? 내가 낸 보험료에 대해서 보장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넣은 적금에 대해서 환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판단을 하게 되면 되겠는데, 그 판단에 대한 기준이 뭐라고 하냐면 RCB라고 합니다. 복잡하게 영어로 이야기하지 말고 지급 여력 비율, 지급 여력 비율을 지표로 나타내는 것을 RCB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100원어치를 냈으면 최소한 100원어치는 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RCB 비율이 최소한 100%는 돼야 안심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위 보험회사들은 100%보다 200%, 300%, 160%, 1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MG 손해보험이라는 것이 40% 미만으로 돼 있어서 불안하다, 망하는 것 아니겠냐 라고 해가지고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금감원에서 MG 손해보험에 대해서 매각을 해봐라, 팔아봐라, 구조를 개선해봐라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팔아봐야 되는데 아무나 살 수는 없으니까 이 MG 손해보험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누가 살 거냐 라고 이야기했는데, 메리츠 화재보험회사에서 내가 먼저 한번 사볼게요 라고 하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겁니다. 우선 협상자가 돼서 메리츠가 MG 손해보험을 살 때 이게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판단을 해야 돼서 실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실사를 가려고 했는데, 아니 남의 회사 들여보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랬더니 MG 손해보험 측에서 너 무슨 조건으로 내 회사를 살 건데 일단 말을 좀 해봐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M&A. 그런데 이 메리츠 회사에서는 M&A를 통해서 기업을 인수하는 게 아니고 P&A 라는 거를 통해서 기업을 인수하려고 했답니다. M&A와 P&A는 도대체 뭐냐? 그냥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M&A는 어떤 한 회사에 대해서 부채가 됐던, 매출이 됐던, 직원이 됐던, 기술이 됐던, 빚덩어리가 됐던 몽땅 다 한꺼번에 사는 거, 그거를 M&A라고 이야기를 하고, P&A는 그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좋은 것만 골라서 살 수 있는 것을 P&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리츠가 MG 손해보험을 살 때 M&A 방식으로 하지 않고 P&A 방식으로 했는데, 그 중에 포인트 되는 게 하나가, MG 손해보험의 직원들이 6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 600명 중에서 10%만 직원들에 대해서 고용 승계를 하고, 미안해서 한 250억 정도를 줄 테니까 나는 이 600명 중에서 10%만 고용 승계를 할게. 그리고 MG 손해보험을 인수 한번 해볼게. 그랬더니 MG 손해보험의 노조 측에서 이런 개소리를 하지 마라, 우리들을 다 100% 고용 승계를 해줘라, 안 그러면 너네 회사가 우리 회사 못 사 라고 해서 실사를 반대를 했는데, 실사를 반대해서 실갱이를 3년 동안 벌이다가 메리츠 화자가 안 사! 이렇게 해서 협상이 결렬이 된 케이스입니다. 협상이 결렬이 된 케이스가 되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말들이 상당히 많아서 청산을 하네, 내가 낸 보험료를 못 받을 수도 있네 라고 해서 설왕설래가 이렇게 많아졌다 라고 하는 게 이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험회사가 MG 손해보험이 됐던 다른 보험회사가 됐던 내가 넣었던 보험료에 대해서 만약에 청산이 되면, 다른 데서 매각이 되지 않고 팔리면 어떻게 될까요? 청산, 말 그대로 끝낸다는 거죠. 너 빚이 얼마 있어, 너 자산이 얼마 있어, 다 정리해가지고 줄 거 줄고 나머지 해가지고 파산, 이게 청산이 되는 건데, 그러면 리스크가 생깁니다. 첫 번째,
예금자 보호법 때문에 인해서 기존의 보험료를 넣었던 그 고객들이 5천만 원 한도 이내에서 밖에 돈을 못 받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보험료를 10년 동안 20년 동안 내가지고 내가 적금을 받을게 뭐 1억 원이다, 2억 원이다. 내지는 보장받을게 1억 원이다, 2억이다 하면은 그 보험을 적금을 보장을 해줄 또 보험을 해줄 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5천만 원 한도 내에서밖에 지급을 못 받는다 라고 하는 리스크가 생기는 거고, 두 번째 리스크는 요 보험회사가 맨 처음에 영업을 할 때 그거를 1세대, 뭐 2세대라고 보험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초창기에 많은 고객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특혜를 더 줄게요, 뭐 보험을 더 줄게요, 뭐 보험료가 싸요 등등등 해가지고 많은 고객들을 유치를 했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10년 전에 넣었던 보험, 20년 전에 넣었던 보험을 다시 다른 회사가 인수를 하면 10년 전의 보험에 대한 혜택을 이제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맨 처음에 가입했던 그 고객들이 요로 넘어가서 새로운 보험회사에서 요거를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보험료를 얻던 그 고객이 그때는 그 당시에는 좋은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했지만 지금은 그런 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중에 손실을 본다.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MD 손해보험을 넣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뭐 남의 집 불구경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MD 손해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124만 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 이제까지 넣었던 통장에 돈을 다 뺄 수가 없으니까 자동이체하는 것을 해지하자, 국회 앞에서 시위를 하자 등등등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또 노조 분들에 대해서 너희만 먹고 살려고 하냐, 고객들을 우선시 해야지 라고 하면서 노조 분들을 좀 욕을 하는 그런 케이스. 이런 뉴스로 인해서 어떤 것이 발생될까요? 여러분들 많이 하는 마트가 새롭게 오픈했으니까 명품 살려고 새벽부터 줄을 기다리는 오픈런 기억나시죠? 내가 은행에 돈을 집어넣는데 은행에 마을 같아서 내 돈 다 내놔라 하는 오픈런, 이런 것처럼 옛말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전 세계 지구 중에 중국의 인구가 많으니까 여기 땅 해가지고 한 시간에 점프해서 내려가면 지구가 망한다 라는 그런 개념처럼 한 번에 보험료를 다 해약을 하면 그게 바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인슈런스라고 해야 되나요? 보험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한 현재 사태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금융용어 상식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M&A, 그죠? M&A 몽땅 다 사들이는 거, 그거의 반대말이 P&A, 골라서 사는 거. 요거에 대한 용어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뭐냐? 보험을 들 때 RCB 지급 여력 비율 요거를 확인을 하고 보험을 들자.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들어 괜찮은 거야 라고 무조건 들지 말고 RCB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고 들자입니다. 124만 명의 고객들이 RCB를 확인하고 들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RCB 확인하지 않고 들었을 것 같아요. 친구가, 누나가, 오빠가, 여동생이, 애인이 들어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들었겠지요? RCB를 꼭 확인하고 들자라는 거고, 오늘 영상의 마지막에 포인트는 뭐냐? 혹시나 새로운 보험회사가 발굴되거들랑 아니면 기존의 보험회사 중에서 신규 상품이 나오거들랑 1세대 상품, 그거는 좀 힘들더라도 보험을 들어놓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보다 더 좋은 보험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주권이었습니다.